자, 그러면 영역별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더부터 먼저 볼게요. 헤더 부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부분 볼 거예요. 로고 부분의 위치부터 조금 더 잡고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어사이드에서 지금의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뉴였죠? 자, 일단 여기 서울 구석구석 잠깐 보면요. 네, 가운데 지금 잘 있습니다. 검사를 잠깐 해볼게요. 저게 이미지가 너비가 지금 200이니까 우리가 만든 200 너비에 딱 맞춰 있으니까 로고는 별도로 CSS를 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부 부분을 볼게요. 내부 부분을 보면 지금 높이 이제 400 있었는데 높이 줬던 거 빼버리고 안에 있는 이제 컨텐츠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수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aside의 내부에 가서 높이 줬던 건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마진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 배경색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흰색으로 되었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컬러로 바꿀 거니까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원료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저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안 보이던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보시면 서브 메뉴들은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브 메뉴, 클래스명 서브 메뉴에다가 CCC 배경을 주고 일단은 안 보이게 할게요. 어사이드에 가봅시다. 자, 어사이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자, 각 요소 안에 모든 요소에 있었던 여기 테두리, 메인 안에 테두리 줬던 거 이거 빼버릴 거고요. 요거 뺄 거예요.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시로 내용을 구분하기에 넣었던 테두리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어사이드 안에 내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헤더의 높이는 일단 100픽셀 그대로 이것도 임시로 줬던 거니까 뺄게요. 높이 줬던 것도 빼겠습니다. 내부에 높이 줬던 것도 뺄게요. 자, 그러면 헤더의 내부 다시 한번 볼게요. 업사이드 이 스팟 메뉴 높이 줬던 것도 빼겠습니다. 얘도 필요 없어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사이드 안에 내부에 가서 내부에 공간 좀 만들 거예요. 백그라운드 주고 마진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상, 좌우, 하 해서 이렇게 한 메뉴와의 거리는 20픽셀 정도로 해주고요. 보더를 살짝 줄게요. 원료본을 보면 얘들의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CCC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만들게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만들었고 자, 여기 안에 이제 서브 메뉴들 배경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서브 메뉴로 구분이 되어 있었나 볼까요? 내부에 가보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명 서브 메뉴가 없었네요. 추가 좀 할게요. 선택하기 편하도록 클래스명 서브 메뉴라고 할게요. UL마다 다 넣겠습니다. 여기 UL마다 다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 서브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 메뉴들은요. 클래스명 서브 메뉴들은 배경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사이드 내부 밑에다가 클래스명 서브 메뉴는 백그라운드 CCC라고 하고요. 일단 화면에 안 보여요.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올린 마우스의 자식 요소 걔만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4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li의 스타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안에 내부 안에 li라고 해서 높이를 라인 하이트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높이 안에 메뉴가 가운데 오겠죠? 해보겠습니다. 내부 안에 li 해서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4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얘들마다 상단에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보더의 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뎁스에만 메뉴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자를 이렇게 내부 안에 바로 밑에 있는 UL 밑에 바로 밑에 있는 LI, 그거의 형제 요소 LI 해서 걔들마다 보더의 탑에서 1픽셀에
solid의 cc라고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줘볼게요. 브라우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마다 두 번째 플러스 li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li는 제외하고 형제 얘들한테만 위에 선을 준 거예요. 뭐 첫째 빼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형제 선택자를 쓰시면 편하게 두 번째 들 것들만 상단에 보도를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안에서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보시면 여기 글씨까지 가야지만 링크가 먹거든요. 이러면 불편해요. A가 여기 안에서 다 쓰도록 A에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 해서 너비를 다 쓰도록 블락 요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가보겠습니다. li 안에 A라고 할게요. 모든 메뉴, 서브 메뉴까지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공간을 다 쓰게 해주고 양옆에 공간을 조금만 추가를 할게요. 패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패딩 디스플레이 블락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얘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컬러 일단은 333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했을 때 얘 A의 배경 색깔과 글씨가 바뀌는 그 전환 과정이 보여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추가할게요. 트랜지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과정이 0.3초에 걸쳐서 보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이 바뀌도록 할 거냐면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거 안에 A라고 할게요. 내부 안에 그게 원뎁스든 서브 메뉴든 간에 거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의 배경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흰색으로 할게요. 저장해 볼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 잘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A에 패딩을 양옆으로 5픽셀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떨궈 줬네요.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패딩 추가해서 이렇게 공간을 양옆에 5픽셀을 추가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올 거는 이제 스크립트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스팟 메뉴부터 볼게요. 스팟 메뉴가 그냥 가운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완료본을 보면 이게 이제 포토샵에 디자인했다라고 치고요. 완료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그인과 회원가입 사이에 선이 있는 식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스팟 메뉴 안에 있는 리스트도 가로 배치할 때 플렉스를 써서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배치할 때, 요 클래스명 스팟 메뉴에 li를 가로 배치할 때 플렉스를 쓰겠대요. 해보겠습니다. 스팟 메뉴에 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운데 있게끔 주축에서 가운데 있게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라고 할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얘들이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해서 센터에 있어요. 자, 그 사이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i에다가 오른쪽에 짝대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사이의 공간은 패딩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li들마다 양쪽에 패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메뉴 안에 li라고 할게요. li마다 양옆에 공간을 패딩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패딩을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li를 선택해서 이 li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first child라고 할게요. 얘한테만 오른쪽으로 선을 만드시면 border right 해서 border right 1픽셀에 solid의 cc라고 해서 보더를 추가합시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얘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나오도록 할게요.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li 안에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버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서 밑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보면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밑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aside 부분에 CSS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슬라이드 부분 볼게요. 자, 슬라이드의 지시사항을 보면 얘가 3초마다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 래퍼가 높이 400이었고요. 그거 안에서 li를 품고 있는 UL이요. 그 UL의 높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 UL의 높이를 길게 해주고 걔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슬라이드 래퍼 부분에서
슬라이드 래퍼는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CSS로 작성할 수도 있고 스크립트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스크립트에서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슬라이드 래퍼에다가 높이만 주고 걔를 넘치는 건 안 보이도록 오버플로 히든만 걸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래퍼에 갈게요. 슬라이드 래퍼에 가서 이렇게 높이가 있고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할 거야. 오버플로 히든 걸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고 있어요.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들요. 그 이미지들의 높이는 이거하고 똑같이 다 400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중요한 거 원료본을 볼게요. 원료본을 보시면 얘가 너비를 줄였을 때 이미지의 가운데가 항상 가운데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려면 CSS 속성 중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핏,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커버와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HTML에서 슬라이드 부분 볼게요.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도 너비가 줄어들었을 때 마치 얘를 배경으로 썼고 배경의 위치를 브라우저 너비가 줄어들어도 그 안에 이미지가 가운데 보이게 하는 배경 속성,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의 커버를 쓴 거하고 똑같이 배경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로 한 거를 너비가 줄어들어도 높이가 줄어들어도 그 높이가 줄어든 거에서도 얘가 센터에 있게끔 하는 속성이 오브젝트 핏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가운데 지금 아까 완료본처럼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항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오브젝트 핏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얘들 임시로 줬던 이 보더나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A 안에 이미지 생략하고 그냥 이미지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 너비는 다 쓰고요. 얘가 오브젝트 핏 속성은 반드시 너비와 높이 속성이 둘 다 있어야 돼요. 400 픽셀 이렇게 해주고 오브젝트 핏에서 커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배경으로 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감싸는 부모요. 부모에 가서 일단 높이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의 높이는 일단 400으로 고정을 해놓고 할게요. 400. 순서상은 얘가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배너 부분도 볼게요. 슬라이드 배너에서 앞서 임의로 넣었던 요 보더는 빼버리고 너비, 그 다음에 높이도 빼버리고요.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거니까 높이 빼버리고 네. 그거 안에 이미지는 너비를 다 쓰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배너 안에 이미지는 이게 이제 너비가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너비 안에서 이미지의 비율을 100%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비를 주면 높이는 원래 있던 이미지의 비율대로 자연스럽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 세로로 이렇게 해서 너비를 지정하고 그 너비 안에서 높이는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좀 전에 이 슬라이드 배너 안에 이미지의 CSS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숄컷 부분 볼게요. 얘가 이제 가로 배치되는 거래요. 가로 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본을 보면 얘가 이렇게 이 높이가 몇이든 간에 이 높이가 몇이든 간에 그거 안에 얘가 센터에 있어요. 그러면 align item center 그 차축에서 요소를 가운데 놓는 얼라인 아이템 센터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숄컷 안에 앞서 여기 하이트 있고 여기 보더를 임시로 줬었거든요. 임시로 줬던 보더는 없애버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 배치할게요. 그리고 패딩을 이용해서 양옆에 너무 지금 붙어 있거든요. 15픽셀의 여백 정도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 사이사이 간격, 이미지랑 컨텐트랑 화살표의 간격, 그걸 갭을 이용해서 20픽셀로 간격을 떨구겠습니다. 요소들 교차축에서 세로 기준으로 센터에 있게끔 align item 센터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해서 가로 배치가 잘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바로 거기 부분도 특별히 CSS를 뭐 더 짧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목 밑에 내용이 너무 붙어 있어서 제목 밑에 공간 조금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이 숄커트 안에 H3였네요. 네. 숄커트 컨텐트 안에 H3에다가 아래 마진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안에 H3 마진 바텀 해서 20 정도 간격을 이렇게 떨궈 줬어요. 자, 그러면 숄컷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뉴스 앤 갤러리 부분으로 가서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앤 갤러리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CSS 이제 작성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높이는 좀 지정을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 아이디 갤러리랑 노티스들을 앱솔루트로 배치할 거기 때문에 걔들 높이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걔들의 부모인 뉴스의 갤러리에 가서 높이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CSS 볼게요. 그래서 뉴스 갤러리 이렇게 높이가 있고 임시로 줬던 보더는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공간을 좀 줄게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 공간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방으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서 패딩 10픽셀 했어요. 이거 크게 안 넘쳐요. 우리가 아까 CSS에서 리셋할 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했으니까 넘치는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탭 메뉴 여기 있는 이 탭 메뉴요.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이 탭 메뉴 요거 가로 배치할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오고 있는 걸 가로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쟤들의 부모인 UL에 가서 UL의 클래스명이 있었겠죠? 탭 메뉴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럼 탭 메뉴에 있는 거 가로 배치하라고 할게요. 뉴스 앤 갤러리 부분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탭 메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얘들 이후에 요 녀석이 지금 완료본을 봤을 때 완료본을 보면요. 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요 녀석 테두리가 있었을 이거를 여기 부분을 가리려면 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 포지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릴 거니까 포지션 relative 그리고 얘가 밑에 있는 컨텐트보다 위에 올려올 수 있게끔 Z 인덱스를 1로 올려주시고요. 탑 값을 이용해서 남들 몰래 1픽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탑이나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 값을, 이 라이트 값을 움직이는 것들은 가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요소들이 못 알아봐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A에 가서 파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LI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링크를 다 쓰도록 하고요.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상하, 좌우 공간을 쓸게요. 테두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테두리가 없어요. 보더 바텀에서 아래쪽에는 none 해서 없애버리고요. 백그라운드 추가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우저만 볼까요? 여기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흰색에 백인색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열자마자는 공지사항의 갤러리, 공지사항이 활성화돼 있어야 되니까 HTML에 가서 여기요. li에다가 클래스명 액티브 임시로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탭 메뉴 안에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그거 안에 a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자 라고 해보겠습니다.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a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작성할 건데 이 노티스랑 얘가 앱솔트로 둘 다 겹쳐 놓을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거요? 클래스명 탭 컨텐트 안에 요 div들 이 둘을 앱솔루트로 절대로 배치하겠대요. 절대값으로.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포지션 relative 얘를 기준으로 보더 추가할게요. 보더 1픽셀에 solid의 ccc. 자, 이거 안에 요소들이 앱솔루트를 붕 떨 거니까 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대충 170 정도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소들이 삐져나갔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높이는 있는데 밑에 얘 삐져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노티스랑 갤러리랑 앱솔트로 배치해 볼까요? 이 탭 컨텐트 안에 바로 밑에 있는 div라고 선택을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할게요. 앱솔루트
left 0. 그럼 기준 위치에서 안 떨어져 있고요. 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보여요. display none 할게요. 자, 그러면 둘 다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이게 할 거냐면 액티브가 있는 거. 그러면 HTML에 가서 여기 노티스에다가 클래스명 액티브를 추가할게요. 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아도 첫 페이지 열었을 때는 노티스가 보이도록. 자, 그러면 div에서 액티브가 있을 때는 너는 보여 라고 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얘한테 액티브가 있을 때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보이자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티스가 보이겠죠? 그러면 노티스의 CS를 잡을게요. 자, 노티스 여기에서 보시면 상하, 좌우해서 공간을 좀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ID 노티스에 가서 패딩으로 내부의 공간을 좀 만듭시다. ID 노티스에 가서 패딩 추가할게요. 상하 없고 좌우는 5픽셀 주시고요. 자, 이거 안에 LI 높이를 자연스럽게 라인 하이트로 줄게요. 라인 하이트 30픽셀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합니다. 누구를요? 안에 있는 li랑 a를 가로 배치한 거예요. 누구를? 여기 li 안에 a 태그와 얘를 가로 배치한 거고, 완료본처럼 이렇게 나오려면요. 얘가 왼쪽 끝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으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양쪽 끝에 있어 라고 해서 좌회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시면 되겠죠. li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하고 글씨 색깔 바꿀 거거든요. 그 바뀌는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겁니다. 트랜지션 너의 전환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보여줘 라고 하고요. 얘도 줄마다 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바텀에서 아래쪽으로 1픽셀에 대시드로 색깔은 밝은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자, 볼까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었고, 마지막 건 보더가 없어야 돼요. 마지막 건 보더를 뺄게요. li의 막내에서 보더를 빼겠습니다. 보더 바텀에서 none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li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을 바꾸겠습니다. 호버했을 때 배경을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배경을 바꾸도록 하고요. A는 볼드로 처리를 할게요. li에 호버했을 때 A는 보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글씨 이런 식으로 볼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 부분의 CSS는 완료가 노티스 부분의 CSS는 완료가 됐고요. 갤러리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됐는데, 잠깐만요. 얘가 너비를 다 안 쓰는군요. 이 UL이 너비를 다 안 쓰고 있어요. UL 부분 좀 볼게요. UL이 너비를 다 안 쓰고 있네요. 너비를 다 쓰려면 노티스가 너비를 다 안 쓰고 있군요. 노티스가 너비를 다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얘가 앱솔루트를 붕 뜨면서, 그럼 앱솔루트를 붕 뜰 때 요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비가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기 div에 가서 라이트 값도 추가를 할게요. 또는 위드 100% 추가하셔도 되고요. 탭 컨텐트 안에 div에 가서 라이트 값도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너비를 다 쓰고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갤러리 부분 볼게요. 자, 갤러리 부분도 패딩을 조금 추가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에요. 갤러리에서 이 부분입니다. 노티스도 높이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얘가 완료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것들이 조금 위로 치우쳐 있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 패딩을 좀 추가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이 UL의 위에다가 패딩을 좀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노티스의 li에서 검사 좀 잠깐 해볼게요. 여기 UL에다가 패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ID 노티스에서 앞서 제가 패딩을 0하고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패딩을 좀 조절을 해서 화면과 같이 가운데쯤 오게끔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수험자에서 이게 리스트가 완료본 5개인데 얘는 4개네요. 콘텐츠 좀 볼게요. 공지사항에서 여기는 4개뿐이 없었네요. 근데 완료본에는 이벤트 당첨 안내도 하나 있어요. 아니, 여기 서울 장미 축제라는 녀석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목록은 지금 지상에서는 4개니까 전 그냥 4개로 할게요. 여기에. 그럼 위에 패딩을 조금 추가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수대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시험 보실 때는 요 수험자 제공 파일의 안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에 패딩을 앞서 제가 임시로 개발자 도구에서 봤을 때 여기 한 20 정도 주면 되겠네요. 아이디 노티스에다가 20에 공간을 좀 추가할게요. 목록이 조금 달라서 여기는 도서하고 조금 다르게 상하 20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어요. 다음 이제 갤러리 부분 볼게요. 갤러리 부분에서도 검상하에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완료본을 봤을 때 여기 위에 공간, 아래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들을 가로 배치할 거예요. 자, 아이디 갤러리 부분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일단은 패딩을 대충 넣어 볼게요. 상하 20, 좌우 10픽셀에서 주고 그거 안에 UL에 가서 안에 있는 리스트들을 가로 배치할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완료본을 봤을 때 얘 너비에 맞춰서 리스트들이 양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서 양옆에 쫙 배치하고 가운데 여백은 알아서 라고 하고요. 갭을 최소 10픽셀 일단 줘볼게요. 브라우저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갤러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CSS에서 id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을 때 나타나고 했으니까 이걸 임시로 id 갤러리 위치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갤러리 안에 있는 이미지에 가서 UL의 li 안에 이미지에 가서 부모의 너비가 몇이든 간에 거기에 100% 맞춰 라고 해볼게요. 리스트 7개를 만들고 그거 안에 됐습니다. 자, 브라우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해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너비를 줄였을 때는 우리가 갭이 10픽셀이 있으니까 그 갭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갤러리까지도 CSS를 완성했고요. 마우스를 눌렀을 때 살짝 오페서티가 바뀌고 그 오페서티 바뀌는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과 호버했을 때 오페서티 바뀌는 부분도 CSS를 짤게요. LI에 호버를 했을 때 오페서티가 바뀔 거니까 트랜지션을 추가하고요. LI에 호버했을 때 오페서티를 0.5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살짝 오퍼시티가 바뀌게끔 했습니다. 자, 다시 임시로 넣었던 클래스명은 다시 노티스로 옮겨 놓을게요. 요거요. 이렇게 옮겨놔서 일단 노티스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푸터형의 CSS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안에 요소들 가로 배치는 일단 했고 여기에서 이제 카피라이트 그리고 SNS 스타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안에 요소들이 이 세로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게끔 해볼게요. 푸터에 가봅시다. 여기 푸터의 로고 얘들이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도록 여기 푸터에 가서 하이트 추가했고요. 얘한테다가 하이트를 100픽셀 추가할게요. 그럼 앞서 여기에 줬던 푸터 안에 요소들을 해줬던 건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Align Item Center 텍스트 라인 센터 해서 가운데 있게끔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지금 푸터 이제 가운데 배치됐고 이제 SNS들 가로 배치되게 할게요. 누구를 가로 배치하면 되겠냐면 아이고 여기도 잘못해놨네요. 얘도 li 안에 a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li 리스트가 4개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 a가 있고 그거 안에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HTML을 잘못 짰습니다. 넣을게요. 얘가 여기에
네, 이렇게 들어오게 HTML을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누구에 있는 걸 가로 배치하는 거냐면 클래스명 SNS 안에 UL이요. 클래스명 SNS 안에 UL.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요. 간격을 줄게요. 5픽셀 주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이미지가 너비를 다 쓰도록 할게요. li의 너비도 주겠습니다. li의 너비는 width 50픽셀 하고 그거 안에 이미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너비를 다 쓰도록 width 100%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SNS까지 잘 배치가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팝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팝업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ID 팝업 CSS 작성해 볼게요. ID 팝업입니다. 팝업이 포지션 픽스드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탑에서 바텀에서 다 붙어 있고 화면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한테다가 액티브를 추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이도록 할 거고요. 그 누구보다도 화면에 상단에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를 10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그거 안에 팝업의 컨텐트요. 팝업의 컨텐트는 너비 400 정도를 잡고요. 패딩을 이용해서 내부의 공간을 상, 좌우, 하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 흰색.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살짝 동그랗게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앞서 픽스드로 돼 있던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가운데 있게 할게요. 레프트 50%, 탑 50%, 레프트 50%, 탑 50%. 그럼 얘가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이동,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센터에 있게끔 해주시고 얘가 살짝 떠있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를 추가합니다. 박스 섀도우를 이용해서 사방으로 3픽셀의 블럭 값을 가지고 색깔은 RGBA 해서 검은색에 0.5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닫기 버튼에 CSS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클래스명 close예요. 포지션 absolute 하고 라이트 오른쪽에서 10픽셀, 바텀에서 1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줄게요. 컬러 흰색. 얘가 버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서도 추가할게요. 커서 포인터 추가해 주시고요. 패딩으로 글씨 양옆에 공간을 만들게요. 자, 이게 언제 나타나게 할 거냐면 이 ID 팝업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나타나라고 할게요. 액티브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실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임시로 아직 스크립트 안 짰으니까 ID 팝업에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해서 우리 의도대로 잘 나오는지 볼게요. 클래스명 액티브 추가해서 우리 의도대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ID 팝업에 액티브 추가했고요. 다시 CSS 좀 볼게요. ID 팝업에 액티브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락 했어요. 좀 볼게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팝업 어디 있습니까? ID 팝업. 자, ID 팝업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있고 그거 안에 컨텐트는 어디 갔나 볼게요. 컨텐트가 포지션이 없군요. 포지션 앱솔루트 추가할게요. 앞서 지워졌네요. 포지션 앱솔루트 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추가해서 가운데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잘 있어요. 자, 그럼 임시로 추가했던 ID 팝업의 클래스명은 제거할게요. HTML에서 클래스명 액티브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과 CSS까지 완료를 했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너비를 줄여도 스크롤바 생기지 않고 화면 전체에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마우스로 했을 때 서브 메뉴 나오게 하고 여기 스크립트 작동하고 여기 클릭했을 때 탭 작동하고 여기 첫 번째 메뉴 클릭했을 때 안 보이던 팝업이 나오도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